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답넷에서 제너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너릭스는 답넷에 형식 매개 변수 개념을 도입하여 클라이언트 코드에서 클래스 또는 메서드를 선언하고 인스턴스화할 때까지 하나 이상의 형식 지정을 연계하는 클래스 및 메서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제너릭스를 예제를 한번 볼 건데요. 지금 말로 해서는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잘 모를 테고요. 구체적으로 단넷에 제너릭 컬렉션이 몇 가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레이 같은 거를 선언을 할 때 int 해서 이런 식으로 뭐 어레이스 한 다음에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int가 아닌 롱이다 하면 롱이라고 또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레이스 롱 이라고 하고 또 롱 값을 넣을 수 있죠. 여기 내용은 비슷하고요. 뭐 플로트, 더블, 스트링 뭐 이런 식으로 어레이를 다 지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int 롱에 대해서 각각의 타입에 대해서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레이스라는 이 어레이 형태는 거의 같은 동작을 해요. add라든지 remove라든지 find라든지 뭐 이 정도의 동작을 하겠죠. 뭐 concat 합치는 동작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단넷에서는 이러한 형태들을 하나로 모아서 제너릭, 그 제너릭이란 개념을 가지고 여러 형태가 하나의 타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어요. 형식 매개 변수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클래스 또는 메소드를 일단 선언하고 그때는 실제로 그 타입의 구체화가 되어 있지 않고요. 인스턴스화 할 때 그 형식의 구체적인 형식을 지정해서 클래스 및 메서드를 설계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풀어보면요. 그래서 리스트라는 걸 하나 만들어 보면 리스트에 원래 t라는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t를 인스턴스로 선언할 테니 int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저 뒤쪽에 new로 하셔도 되고요. 똑같이 어레이스처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셔도 같습니다. 그리고 리스트에 대해서 간단한 사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몇 가지를 좀 복사를 해올게요. shape라는 클래스 기존에 저희가 계속 썼죠. 이걸 재활용을 좀 할 텐데요. 네, 내역은 같아요. 클래스 네임 가져오고 프린트 드라우에서 클래스 네임 타입 그 shape라는 게 들어가고 여기는 circle, rectangle, triangle이 들어가겠죠. 그런 식의 간단한 클래스예요. 이 클래스에서 저희가 리스트를 리스트 shape라고 만들어서요. shape를 하나 선언하고요. 이 리스트에다가 add를 할게요. 이름을 그냥 리스트라고 할게요. 리스트 아무거나 또 add 하고 new shape. 자, 이거는 new shape를 넣을 수도 있고요. 상속한 클래스를 넣을 수도 있어요. 서클을 넣어볼게요. 저희는 이렇게 서클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화 선언도 가능한데요. 처음에 이렇게 리스트 shape라고 하고 서브 리스트를 제가 하나 만들어서 똑같이 하고 초기화 시에 initialize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렉탱글을 넣고요. 트라이앵글도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add range, add 할 수도 있어요. 기존의 이 리스트에다가 서브 리스트를 추가할 수 있어요. 단순히 하나의 아이템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 range를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는 add range라는 걸 씁니다. 그리고 서브 리스트를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이 상황에서 프린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프린트라는 펑션을 하나 만들게요. 프라이빗으로 하고 void print list shape를 받아서 걔를 콘솔에 찍을 거예요. 그냥 포이치 돌면서 리스트를 받아서 아이템 인 저 리스트 해서 아이템 점 프린트 드라우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서 한번 찍어줘 볼게요. 자, 지금까지 내역을 한번 찍어 봅시다. 그래서 리스트를 넘겨주면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shape, circle, rectangle, triangle 이렇게 네 가지 값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처음에 저희가 shape, circle 넣고요. 서브 리스트에서 rectangle, triangle을 넣어서 add 했어요. 두 개를 합쳤습니다. 합치고 나서 프린트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삭제할 수도 있어요. list.remove 해서 특정한 아이템을 삭제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우리는 그냥 첫 번째 요소를 삭제를 해볼게요. 그리고 삭제하고 나서 리버스가 아니죠. remove. 네. 그리고 삭제하고 나서 프린트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삭제하고 나면 자, 서클, 렉탱글, 트라이앵글만 있는 거예요. 저 위쪽에 헷갈리니까 위에를 막고 다시 해볼게요. 서클, 렉탱글, 트라이앵글. 제일 처음에 넣었던 이 쉐이프가 삭제되었죠. 자, 삭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찾기도 할 수 있는데요. 찾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list.find 네, find에서 자, 쉐이프 중에서 람다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배웠죠? shape is 패턴 매칭을 이용한 다음에 쉐이프가 서클이라면 서클인 거를 갖고 와라 라고 제가 했어요. 그리고 아이템이 널이 아니라면 라고 하고 해당 저 아이템의 타입을 찍어 보겠습니다. 아이템 이렇게 찍으면 타입이 찍힐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찍히는지. 이 위쪽은 맞고요. 다시 한번 실행 서클을 찾았습니다 하고 뒤쪽에 풀 타입이 나왔죠. 네,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리스트 말고 딕셔너리가 있어요. 자, 이제 딕셔너리라는 걸 한번 봐볼게요. 리스트는 일반적인 그냥 어레이예요. 어레이에 대한 제너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해시 테이블, C샵에서는 해시 테이블이라고 있고요. 다른 뭐 자바나 이런 곳에는 아마 맵이라는 거에 대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딕셔너리를 하나 선언해서 써볼게요. 자, 이 리스트를 다 딕셔너리로 수정합니다. 딕셔너리는 근데 키와 밸류 값을 받아야 돼서요. 저희가 스트링을 하나 받고 쉐이프로 하도록 할게요. 그 딕셔너리를 스트링 쉐이프 형태로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쉐이프하고 그 상속한 서클을 넣을 수 있는데 앞쪽에 스트링이라는 키값을 넣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타입 네임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타입 네임은 타입 오브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넣고요. 아래쪽도 복사해서 서클로만 변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화 선언을 하는 방법도 있죠. 딕셔너리도 초기화 선언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넣어 볼게요. 마찬가지로 타입 오브를 가져가고 여기를 가로로 중가로로 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하나가 들어가고요. 복사해서 그대로 트라이앵글로 바꾸고요. 자, 저 네임도 렉탱글 트라이앵글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애드레인지라는 게 없어요. 애드레인지가 없어서 직접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막고 구현을 한다기보다는 다른 걸 이용해 볼게요. 리스트는 list.concat sublist to dictionary 해서 키를 키값으로 밸류를 밸류 값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서브 디렉터리에 대한 내역이 리스트에 합쳐져요. 네. 물론 중복된 값이 있으면 에러가 날 거라고 보는데, 자, 그건 일단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나서 한번 찍어 볼게요. 프린트해서.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지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리스트라고 했잖아요. 이걸 다시 딕셔너리로 바꿔야겠죠. 딕셔너리 스트링 이런 형태로 바꾸고,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지키는지 봅시다. 프린트 드로우, 그렇죠. 아이템 점 밸류 점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제 생각엔 그런데, 자, 이렇게 해주면 나올 겁니다. 컴파일 하시고 실행하시면 이렇게 드라이버 쉐이프 서클 렉탱글 트라이앵글이 뜹니다. 우리가 원하던 거죠. 그리고 얘도 리무브를 할 수 있어요. 리무브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리무브는 이렇게 어레이 형태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얘는 first or default 하고 키를 주면 됩니다. 그러면 리무브가 돼요. 제일 첫 번째 값이 삭제가 되겠죠. 쉐이프가 삭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찍어보면, 잠시만요. 프린트를 안 했네요. 프린트를 하고 아래쪽에서 이쪽 막고 헷갈리니까 다시 실행하면 쉐이프가 없어졌죠. 자, 여기에서 이제 찾는 방법이 또 있겠죠. 서클을 찾을 건데 어떤 식으로 찾을 거냐면 이 파인드 형태로 찾지 않을 거고요. 원래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일단 키를 가져와야 합니다. 자, 키를 우리가 찾으려는 키가 무엇인지, 서클을 찾아야 되니까 서클을 찾아서 서클 네임을 키 값으로 해놓고요. 딕셔너리에 이 키가 있는지 일단 확인해요. 없으면 에러가 나니까요. 그 다음에 아이템에 리스트에 키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아이템이 널인지 체크해보고 나머지는 똑같겠죠. 컨솔로 그 다음에는 아이템 점 프린트 드로우 해오면 될 거예요. 요걸 이용해서 해볼까요? 프린트 드로우
프린트 들어오 말고 그냥 아이템을 찍죠. 그대로. 자, 어떻게 찍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클을 찾았다. 테스트 클래스 서클. 아까 똑같죠? 그것과 이 프린트 지워버리고 리스트에서 했던 거를 제너릭 딕셔너리에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제너릭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반적인 클래스에 형식 매개 변수가 추가되어 클래스가 된 형태가 제너릭 클래스예요. 형태는 이런 형태예요.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퍼블릭 제가 어떤 제너릭 클래스라는 걸 만든다고 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형태, 이걸 형식 매개 변수라고 해요. t 또는 u, v 이런 형으로 만들고 안쪽에서 저 t, u, v를 쓸 수가 있어요. public t get my name이라고 하고 파라미터로 v name 1 u name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기본적인 클래스 형태고요. 뒤쪽에 제약 조건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here t 값은 어떤 게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u 값은 무엇이 돼야 한다. 이렇게 i enumerable 형태가 될 수 있고, 이 상위 내가 이전에 지정해 놓은 다른 타입들 형식 매개 변수를 여기에서 제약 조건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u는 i enumerable t 형태의 어떤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where v는 이 new라고 하면 이제 생성할 수 있어요. new 클래스를 가지고 v를 안쪽에서 생성이 가능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v는 v로 변수를 내가 last name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다 라고 하고 new v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인스턴스를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new라는 값을 안 쓰잖아요. 그러면 지정할 수 없어요. 이렇게 new로 새 값을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너릭은 클래스를 선언할 수 있고요. 제너릭 클래스. 자, 제너릭 클래스의 몇 가지 특성을 한번 알아볼게요. 지우고요. 일단 클래스 베이스 노드라는 거 하나 만들어 보고요. 이 베이스 노드를 이게 일반 클래스잖아요. 자, 이 일반 클래스의 제너릭 버전을 하나 베이스 노드 t 형태로 하나 만들게요. 안에 바디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지금. 그래서 저 베이스 노드를 기준으로 제가 컨커리트 클래스를 한번 만들었다고 할게요. 그리고 얘가 제너릭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형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폐쇄형하고 개방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폐쇄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자, 여기서 보시면 노드 폐쇄형 제너릭 형태입니다. 이게 왜 폐쇄형이냐면 자, 이게 어떤 형태냐면 상위 이 베이스 노드 제너릭의 t 형태, t에 대한 타입을 우리가 인트로 지정을 했어요. 이런 걸 closed 됐다고 해서 폐쇄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타입의 형식이 구체적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거를 폐쇄형 제너릭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전혀 지정되지 않고
이름을 바꿔볼게요. 오픈 개방형이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만들면 페어런트 클래스, 페어런트 제너럴 클래스의 T 형태를 그대로 차일드에 넘겨주게 돼요. 차일드에서 저 T 형태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폐쇄형이 아니면 인스턴스가 생성이 안 되는 겁니다. 제너릭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픈이니 폐쇄형이니 라는 형태로 좀 구분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아래쪽은 개방형이 될 테고요. 오픈. 위쪽 얘는 클로즈드 폐쇄형이 될 거예요. 자, 이런 구분이 그럼 왜 있냐? 리플렉션 때문인데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리플렉션은 제너릭에서 어떤 클래스를 선언하려면, 그러니까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내려면 이 T-타입 형태들이 구체적으로 지정이 돼야 돼요. 여기에서 내가 노드 클로즈드라고 하고 int라고 안 하고 나 그냥 t로 할래 라고 선언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자, 이 형태로는 t 타입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유출할 수 없잖아요, 컴파일러가. 그래서 생성할 수 없습니다. 이걸 하고 싶으면 이런 형태의 클로즈드 형태의 인스턴스가 돼야 되는데 저것도 노드 클로즈도 그냥 선언할 수 없고요. 이렇게 아예 없어야 하는 거예요. 타입 매개 변수 자체가 없어야만 클로즈드 된 제너릭 클래스라고 하고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노드 클로즈드는 이미 T 형태가 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new를 통해서 인스턴스를 생성 가능합니다. 자, 베이스 노드 제너릭에 int를 주어서 타입 매개 변수인 t에다가 구체적인 타입을 지정해 줬죠.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폐쇄형 기본 클래스에서는 상속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노드, 베이스 노드 제너릭 이걸 int로 하고 이 노드 클로즈드로 상속을 할 수 있죠. 근데 개방형 생성 클래스에서는 상속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상속이 됐는데?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얘는 지금 그냥 제너릭 형태예요. 이걸 가지고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은 없어요. 이 하위에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일반 클래스일 경우, 노멀 클래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베이스 제너릭 T 형태로 뭔가를 가져간다 라고 할 때 오류가 날 거예요. 자, 이 T 타입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를 실제적으로 이 앞쪽에서 받아서 넣어주든지 생성할 때 그게 아니면 여기에서 아예 지정을 해줘야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형식 매개 변수 이 t 있잖아요. t를 그대로 상속하는 방법도 없어요.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다른 언어들 특성 중에 이게 가능한 언어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C++이 이 중에서 몇몇은 가능하고 몇몇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 C++ 같은 경우에는 런타임에서 뭔가 처리를 한다기보다는 컴파일 타임에 해당 제너릭 코드를 템플릿 코드라고 하죠. 그쪽에서 그 템플릿 코드를 분석을 해서 컴파일러가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코드를 다 만들어내요. 런타임에도 어떤 작업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구체적으로는 그 런타임에서 하는 작업은 거의 적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에서는 템플릿 메타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C++ 얘기였고요. C샵은 런타임에서 모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얘는 컴파일 타임에서 뭔가를 적용하고 그러지 않아요. 네, 그걸 알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타입 같은 거는 상속할 수 없다. 네, C++ 하시던 분은 조금 다를 거예요. C++의 템플릿하고. 그리고 특성을 몇 가지 더 확인을 해보면 저희가 이런 다 지워버리고 베이스 노드 제너릭이라는 클래스가 T뿐만이 아니고
view까지 했다고 할 때요. 얘를 상속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 클래스에서 한번 상속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일반 클래스에서 상속을 하려면 당연히 이 t와 u가 지정이 돼야 됩니다. 뭐 int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정을 할 수 있어요. 노멀 클래스가. 그리고 또 반대로 자, 제가 이름을 파셜 노멀 클래스라고 했는데 얘는 t를 받아들인다고 하고 t를 그대로 넘겨주고 u만 int로 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도 가능해요. 자, 파셜 노멀 클래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선언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파셜 위에부터 할게요. 노멀 클래스는 그냥 노멀 클래스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근데 파셜 클래스는 파셜 노멀 클래스는 due 파셜 노멀 클래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예, t 값이 지정이 돼야 되니까 t 값에 대해서 스트링을 넣어 주시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스트링이 들어가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면 선언이 돼요. 네, 이런 방식이 있다. 여기서 보시면 이런 선언의 기본은 이 t나 u를 유추할 수 없으면 컴파일러가 유추할 수 없으면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는 제너릭 클래스는 폐쇄형이고요.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없는 제너릭 클래스는 오픈형이에요. string int라는 값을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주면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형식 매개 변수에 대한 제약 조건이 있는데요. where라고 하고 t 형태를 i enumerable string 형태로 해볼게요. 그리고 u는 list string 형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base generic 이렇게 제약 조건을 주면 normal 클래스하고 partial normal 클래스가 빨간 줄이 그어지죠. 네, 제약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야기예요. int를 넣을 수 없고 i enumerable string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넣고요. 반대쪽에는 list string을 넣을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에러가 안 나겠죠? 네. 그리고 partial normal class 같은 경우도 지금 t가 들어가는데 이 t 형태와 뒤쪽에 들어가는 int 형태 이거 잘못됐거든요. int는 안 되고 int는 list string이 들어가야 할 테고요. 그리고 t 형태는 넣을 수 있는데 partial normal class에서 뭐라고 했어요? 뭔가 enumerable string으로 넣어줘야 된다. 이때는 무슨 얘기냐면 제약 조건이 상위 베이스 노드 제너릭 클래스에는 지정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지정이 안 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where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네, 문제없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이제 선언할 때는 마찬가지로 i enumerable string이 되겠죠. 근데 이 i enumerable string은 결과적으로 이 리스트 스트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리스트 스트링이 i enumerable string을 임플리멘테이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제너릭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너릭 메소드는 제너릭 클래스에서 선언할 수도 있고 그냥 일반 클래스에서도 선언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거 보시면 일반 클래스죠. 일반 클래스 테스트라는 일반 클래스인데 제가 여기에서 제너릭 메소드를 한번 선언을 해볼게요. public void swap이라고 하고요. 자, 타입 매개 변수 주시고
이거는 값을 변경하는 거예요. 서로 A 값과 B 값을 서로 교환하는 형태입니다.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이에요. 이거 아마 레포트로 많이 해봤을 것 같은데, 레포트나 학교에서 학원 같은 데서 많이 해봤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보이드 런에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int a는 1, int b는 2, 그리고 수합을 해서 ab 이렇게 바꾼 다음에 right line을 해야죠. right line 해서 a 이렇게 b를 찍어 보도록 할게요. 실행하시면 2, 1이 찍히죠. 우리가 1, 2를 넣었는데 2, 1로 바뀌었다. 여기가 int 값에서 그냥 넣었어요. 우리가 int가 아닌 다른 값, 플로트를 한번 넣어볼까요? (1.2) 1 f 2.1 f. 자, 이 뒤쪽 f라는 거는 플로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없애면 더블이 기본형이 되기 때문에 f라고 지정을 해줬습니다. 2.1, 2.1. 자, 이 제너릭 메소드를 이렇게 쓰시면 타입이 int든 플로트든 롱이든 기본적으로 가능한 값이면 다 변경을 해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스트링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링도 가능하겠죠? 자, 보세요. 스트링으로 바꾸고요. 내가 얘를 그냥 문자열로 감싸줄게요. 감싸주면 이쪽 수압이라는 제너릭 메소드는 손대지 않았어요. 어때요? 되게 편리하죠? 원래 이게 일반 메소드로 만들었으면 제가 여기 int, long, 뭐 더블 할 때마다 이 t 타입의 형태를 바꿔줘야 돼요. 하지만 제너릭 메소드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이 t라는 거를 지정해서 해줄 수 있었죠. 원래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우리가 int니, long이니, float니 또는 string이니 다 지정을 해줘야 해요. 하지만 컴파일러가 현재 이 안쪽에 A랑 B에 대한 타입을 유출을 해서 자동으로 이 t를 채워줍니다. 컴파일 단계에서요. 네, 그렇게 편리하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일반 메소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쓸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너릭 메소드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제너릭 클래스에다가 얘를 넣는다고 하면 제가 한번 클래스를 선언을 해볼게요. public class generic 클래스라고 하고요. t 타입을 받아내겠다 라고 한 다음에 저 수압을 그대로 넣어볼게요. 제너릭 클래스를 이용하려면 이 t라는 값은 필요가 없어요. 왜? 상위에서 이미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쓰면 됩니다. 없애요. 그리고 똑같이 이제 사용을 해볼 건데 얘를 막고요. 아래쪽에서 써보겠습니다. 굳이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싶지 않으니 스태틱으로 만들게요. 제너릭 클래스 swap이라고 하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일반적인 아까 swap이라는 제너릭 메소드하고 다르게 t 타입을 유추하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이 제너릭 클래스에 연관된 변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들이요? 이 ref t lhs나 t rhs가
뭐와 연관되어 있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어서 유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럴 경우에는 스트링이라고 지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클래스를 통해서 또 사용이 가능하고요. 메소드 또한 저희가 제약 조건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이외에 클래스는 지워버리고 얘를 다시 열어서 그리고 제너릭 메소드도 제약 조건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 t를 스트럭트라고 지정을 하고요. 자, 이때는 에러가 나겠죠? 스트링은 스트럭트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스트링은 이 값이 될 수 없고 인트나 아니다, 플로트를 넣을게요. 어차피 저 다운표만 떼버리면 되니까 플로트 라고 하면 플로트는 스트럭터로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약 조건에 맞기 때문에 동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약 조건을 사용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놨던 이전에 했던 일반 메소드가 하나 있는데 일반 메소드를 제너릭 메소드로 변경하는 리팩토링을 한번 해볼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일단 복사를 좀 하겠습니다. shape라는 걸 복사를 하고요. 자, run은 지우고 싹도 지워버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프린트하는 간단한 메소드가 있죠. 프린트 함수는 지금 리스트의 shape 형태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리스트의 shape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도 프린트를 하고 싶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리스트 int로 리스트라고 하고 이게 아닙니다. 1, 2, 3, 4, 5 같은 형태로 넣을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내가 프린트 리스트 인트 넣어서 찍고 싶다는 얘기죠. 쉐이프도 찍고 싶고요. 리스트 인트도 찍고 싶어요. 근데 지금 얘는 구체적으로 리스트 쉐이프라고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라미터를 넣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변경하면 둘 다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제너릭 메소드입니다. 자, 이 위 아래쪽 펑션을 잘 보시고요. private void print 어떤 형태를 제너릭으로 만들면 될까요? 얘죠. 예. 요 녀석 리스트 전체가 아니고요. 리스트 형태이지만 안쪽에 있는 이 shape라는 거를 제너릭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간단하겠죠? t로 받아가지고 저 리스트는 리스트라고 하고 t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리스트 그리고 똑같이 자, 이거는 item.print draw를 찍었었는데 저희는 item.print draw를 찍으려는 건 아니고 자, 아이템 자체를 그냥 콘솔로 찍어버릴게요. 네, 내역은 조금 다르죠? 기존하고. 기존에 이제
프린트 드라우라는 함수가 있는 애들 가지고 하는 건데요. 얘는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변경해주면 이제 둘 다 찍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동작을 해보시면 프린트 해보시면 shape, circle, rectangle, triangle 그리고 circle, rectangle, triangle 서클을 찾았다. 그 다음에 1, 2, 3, 4, 5 내가 리스트에 넣었던 1, 2, 3, 4, 5도 찍습니다. 얘를 변경하지 않았죠? 자, 이런 식으로 제너릭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제너릭 델리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델리게이트도 일반적인 클래스에서 제너릭 형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제너릭 형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언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public delegate void del t item. 자, 이런 형태로 되면 아마 이 delegate는 일반적으로 어떤 int, long, double 또는 뭐 스트링 형태 또는 다른 오브젝트 형태로 아이템이 들어오면 그 아이템을 컬렉션에서 지우는 역할을 하겠죠. 네, 그런 델리게이트를 하나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함수를 하나 선언을 하겠습니다. 얘 핸들러겠죠. 델리게이트를 받아서 처리하는 함수예요. notify int i라고 하고 뭐 body는 지금 굳이 의미는 없으니 그러면 하나의 파라미터를 받아서 아이템으로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notify가 del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을 하면 del int 형태로 제가 파라미터가 int니까요. m1 new notify 이런 형태로 지정을 하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보면 좀 내용이 많잖아요. 이거 간소화할 수가 있어요. m2는 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용은 이런 형태로 하는 게 좋겠죠? 편하게. 그리고 사용할 땐 m1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notify가 실행이 될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제를 하나 해서 우리가 델리게이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클래스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얘는 myStack이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t 형태를 받고 t-array 형태의 items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int로 index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다가 delegate를 선언을 할 테고요. stack delegate 라고 하고 items를 파라미터로 받는 아이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run 쪽에서 myStack에 대해서 플로트 형태를 하나 만들어서 stack myStack이라고 하고 myStack은 new myStack float 이런 형태로 하고요. myStack float 점 자, 위쪽에서 선언했던 델리게이트를 가져다 쓰는 거예요. D는 뭔가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그냥 toWork라고 할게요. 어떠한 일을 한다. 그리고 toWork는 이렇게 선언을 해봅시다. work 위쪽에서 스택 델리게이트 보면 t 파라미터 t 형태의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일반 형태의 t 타입의 어레이로 아이템스를 받잖아요. 그럼 여기는 마찬가지로
어레이의 아이템스고 앞쪽에 t는 플로트가 되겠죠. 그래서 플로트 아이템스 이렇게 합니다. for each 아이템스 write 아이템 이렇게 하고 실행해 보시면, 잠깐 실행을 제가 하나 안 했네요. d new 플로트 형태니까요. 어레이로 받고 12.3 f 12.4 f 12.5 f까지 하고 멈추게 하겠습니다. 도워크 이름이 다르네요. 도워크. 자, 컴파일 하시고요. 실행하시면 12.3, 4, 5를 자동으로 찍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너릭 델리게이트가 T타입이 무엇이든 다 받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인트 형태로 하고 싶다 그러면 바꾸면 돼요. 인트. 그럼 당연히 얘도 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받으려는 것도 인트로 바꿔야 합니다. 자, 이 형태에서 12 실행하시면 12 딱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제너릭 델리게이트를 이용해서 일반화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때마다 저 형태 델리게이트를 수정을 해서 뭔가 만들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메소드 자체도 제너릭 메소드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도워크를 한번 수정해 볼게요. t 형태를 받도록 하고요. t 어레이로 아이템스를 받도록 하면 아주 간단하게 변경이 됐어요. 자, 그러면 저거를 그때마다 int 플로트로 변경할 필요가 없겠죠. 얘만 바꿔주시면 돼요. 플로트, 얘도 플로트, 스택 델리게이트도 플로트로 쓴다 라는 형태로, 얘가 int죠. 3f 4f 5f 실행하면, 네,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my 스택 스트링 점 스택 델리게이트로 선언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 스트링으로 변환해서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실제로 이벤트 핸들러라는 것을 이용해서 처리해 볼 건데요. 어떤 형태냐면 저희가 이 위쪽에 상위에 델리게이트를 하나 만들 거예요. 델리게이트고 보이드고 my 스택 이벤트 핸들러를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tu 라고 한 다음에 t sender u 이벤트 ax 라고 해서 델리게이트를 하나 선언하고요. my 스택에서는 아이템스를 초기화를 좀 시켜줄게요. 초기화를 시켜주고 인덱스는 필요 없고요. 네, 이 델리게이트도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public 클래스 my 스택 이벤트 ax 이벤트를 하나 만들고요. 얘가 t 아이템을 받도록
선언하고요. 이벤트를 하나 또 바깥쪽에다가 선언을 하되, 얘는 제너릭 타입이니까 my 스택의 t 형태로 만들어라 라고 하고요. my 스택 이벤트라고 변수명을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로 저 이벤트를 표준 방법으로 처리하는 일반적인 방식이죠. on 스택 my 스택 이벤트 ax에 ax라고 하고, 그대로 my 스택 이벤트 해서 this ax. 자, 이 형태로 넘기면 어떤 게 좋냐면, 우리가 ax죠.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방식하고 약간 다르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tSender 같은 경우가 이전에는 오브젝트로 변환을 해서 샌더를 다시 캐스팅해서 써야 됐었는데, 이제 이런 제너릭 델리게이트를 이용하게 되면 타입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컴마가 빠졌네요. 여기 컴마를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파이어를 할지 애드 할 때 저 이벤트를 파이어 해볼게요. 트리거 한다는 이야기예요. items 점 append 해서 아이템 넣고요. 네, 이 상태에서 on stack changed new my event ax 아이템은 아이템 해서 넣어주면 어떤 아이템을 넣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appen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시 해줘야 넣어줄 거예요. 테스트 쪽에서 다 지우고, my stack 이번에도 플로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정하고요. s. stack. my stack 이벤트는 stack my stack 이벤트. 자, 이름 그대로 하고요. s. stack. add 10.3 f 복사해서 4 5. 자, 그리고 들어오면 저희는 그냥 찍을 거예요. 다른 작업을 할 건 아니고. 네. 그리고 이거는 toArray가 돼야 되겠죠. 컴파일하고 실행하시면 이렇게 12.345라는 게 찍힙니다. add 할 때마다 이벤트가 발생해서 onStackChanged라는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onStackChanged는 다시 myStackEvent라는 델리게이트를 가지고, 델리게이트 타입의 이벤트를 가지고 fire 트리거를 하게 되면 이 stackMyStackEvent 이쪽으로 핸들러로 넘어오게 돼서 컨솔 라이트 라인이 찍히게 됩니다. 이게 제너릭 대리자예요. 단내에서 제너릭 리플렉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간단한 내역들을 좀 복사를 할 텐데요. 제가 몇 가지 제너릭 클래스와 일반 클래스들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 myStack이라는 제너릭 클래스가 있고요. myStack이라는 일반 클래스가 있고, myStack을 상속한 제너릭 클래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myStack 안에는 제너릭 메소드가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일반 메소드, 그리고 일반
get 아이템 하는 메소드, add 아이템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제너릭인지 제너릭이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이 아래쪽 상속한 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myStack이라는 거에서부터 상속을 해서 구체화시킨 인트를 넣어주고요. 그 뒤에 뭔가 처리하는 형태가 있어요. 자, 이것들을 그 리플렉션을 통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myStack 플로트 형태로 제너릭 스택을 하나 만들고요. 일반 스택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int 형태의 myStack을 가지고 와서 그 스택을 가져왔어요. 선언을 했어요. 인스턴스를. 그리고 제너릭 스택이 제너릭 타입인지 아닌지 알아오기 위해서 제너릭 스택의 인스턴스에서 get 타입 하고요. 그 다음에 is 제너릭 타입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보면 자, 제너릭 타입이다 라고 나오고요. 아래쪽 스택은 제너릭 타입이 아니니까 아니라고 나오겠죠. 이 형태에서 또 하나 어떤 게 있냐면 타입 데피니션 자체가 또 제너릭인지 알아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너릭 스택에서 마찬가지로 get 타입 해오고요. 이 경우에는 is generic type definition까지 확인을 해보면 돼요. 자, 이 형태에서 속성이죠. 자, 얘를 그대로 찍어보시면 generic type definition은 false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generic stack이라는 애는 generic type definition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myStack은 분명히 나는 generic 타입을 만들어 놨는데 왜 generic 타입 definition이 아니라고 하지? 라고 할 수 있는데요. myStack float라는 형태로 이미 이 플로트는 generic 타입이 아닌 형태가 됐어요. generic stack으로.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알려면 generic stack의 get 타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인스턴스가 아니고 type of에서요. 내가 가져오려는 myStack get 타입 한 후에 get 타입 필요 없죠. 이제 한 후에 얘가 generic definition인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이제 제대로 나오죠. 네, 인스턴스 한 거에 대한 generic definition은 타입 definition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요. 인스턴스화 하기 전에 이 타입 자체에 대한 generic definition을 알아올 수 있다. 이 타입 definition myStack에서 이 타입 오브로 하고 나서 얘를 또 generic 타입으로 해서 가져올 수도 있는데 정확한 타입을 알기 위해서 인스턴스에서 제너릭 타입을 가져오는 거하고 형 자체에서 제너릭 타입 데피니션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사용한다 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소드들에 대해서도 한번 해볼게요. 메소드 이것도 카피를 하나 해서 자, 인스턴스에서 메소드 타입에 대해 가져오는 거예요. 자, 메소드가 제너릭 메소드인지 아닌지 그리고 오픈 제너릭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위쪽 컨솔들은 일단 막고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myStack에 제너릭 메소드가 제너릭 메소드다. 그 다음에 오픈 제너릭 메소드라는 것은 U와 T 이 두 개를 다 선언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직 구체적으로 값을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얘는 오픈 제너릭 메소드다 라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뭐 제가 메소드라든지 get 아이템이라든지 add 아이템 이것들은 다 제너릭 메소드들이 아니죠. 물론 제너릭 타입은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 애들이 있고 그냥 일반 타입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메소드에 대해서는 이 메소드의 is open generic method 이걸 이용해서 이게 그 generic method인지 아닌지 알아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type of로 int myStack 같은 경우를 또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타입 오브를 통해서도 처리가 가능한데, 이때는 데피니션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자, 이런 식으로 정의인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볼게요. 봐보시면 얘는 오픈 제너릭 메소드에 대해서 맞고 제너릭 메소드 데피니션도 맞다라고 나오죠. 나머지는 다 펄스입니다. 아니니까요. 이런 식으로 지금 메소드에 대한 리플렉션을 이용해서 이게 제너릭 타입인지 제너릭 메소드인지 그리고 제너릭 타입 데피니션인지 제너릭 메소드 데피니션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contains 제너릭 파라미터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 보이시죠? contains 제너릭 파라미터라는 걸 이용해서 현재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은 타입이 있는지 알아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은 타입이 있다면 얘는 리플렉션에서 activate create instance를 할 때 직접적으로 타입을 지정해 줘야 돼요. 지정해 주지 않으면 에러가 나오고 make instance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지금 우리가 위쪽에서 만들었던 이 마이스택이죠. 마이스택에 대해서 인스턴스를 한번 생성을 해 볼게요. 리플렉션을 이용해서요. 자, 일단 마이스택 타입이라는 걸 하나 만들 건데 얘는 아직 인스턴스 있는 애들 저 위에 없다고 가정하고요. 마이 스택을 가지고 만들 거다 라는 걸 해줘요. 그리고 나는 마이 스택을 플로트 형태로 지정을 하겠다 라고 해서 마이 스택 타입에서 make generic 타입으로 한 다음에 파라미터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파라미터의 타입 자체가 플로트가 되겠죠. 자, 이 형태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를 이제 실제로 생성을 하는데 액티베이터 자, create instance의 타입 myStack float 이 형태를 넣어주시면 이제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자, 인스턴스가 이제 만들어졌고 인스턴스에서 얘가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as myStack 그리고 실제로 myStack 플로트잖아요. 예, 플로트 형태로 add item 할 수 있다. 12.3f 라고 하면 값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져갔으면 찍기도 해야죠. 자, 이건 복사를 해볼게요. 자, 인스턴스를 myStack 형태로 바꿔서 get item을 가지고 와서 찍어줘라 라는 거예요. 이 상위를 맞고 컴파일 하고요.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12.3이라는 값이 가져집니다. get 아이템을 통해서 가져왔죠. 자, 이런 식으로 리플렉션을 통해서 런타임에 인스턴스를 크리에이트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일반적인 클래스들을 하는데 제너릭 클래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다. 제너릭 클래스에는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고 그런 제한점들을 해결을 하면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려면 여기서 알려드린 is generic 타입인지 is generic 타입 definition인지 메소드가 generic 타입인지 generic 타입 메소드인지 데피니션인지 또 알아야 하고 contains generic 파라미터를 통해서 파라미터가 아직 구체화 안 된 게 있는지도 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make generic 타입이라는 걸 이용해서 파라미터들을 넣어주고요. 인스턴스 생성할 수 있는 타입, 구체적인 타입을 지정을 해준 다음에 그 타입을 activator create instance를 통해서 전달을 해주면 인스턴스가 생성이 됩니다. 물론 activator create instance는 스트링 형태로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저 type myStack float를 assembly name과 class name, namespace까지 다 지정을 해줘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인스턴스가 만들어집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